남보쿠의 아버지는 오사카의 어느 극단에서 연극의 각본을 쓰는 전속 작가로 일했으나 남보쿠가 어릴 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아가 된 남보쿠는 대장장이었던 삼촌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남보쿠는 10살 때부터 술을 먹기 시작하면서 싸움질이 심해 상처가 나지 않는 날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8살 때에는 술값 때문에 죄를 짓고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가 옥살이를 할 때 재수와 일반 사람들의 관상이 매우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관상에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록하자마자 시중에 이름 있는 관상가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관상을 본 결과 칼을 맞아 죽을 겁난의 상이어서 앞으로 1년밖에 살 수 없으니 그걸 피하려면 출가해서 스님이 되는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절을 찾아간 남보쿠에게 그 절의 주지 스님은 거절하는 뜻으로 1년 동안 보리와 콩만으로 식사를 하면 입문을 허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남보쿠는 온갖 굳은 일을 하면서 보리와 콩으로 1년을 보내고 주지 스님을 찾아가기 전에 처음에 그 관상가를 찾아갔습니다. 그 관상가는 칼에 맞아 죽을 상이 없어졌는데 뭔가 큰 공덕을 세운 모양이다라며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그래서 남보쿠가 보리와 콩만 먹게 된 경위를 설명했더니 그것으로 음덕을 쌓게 되어 관상까지 바뀌었다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제야 남보쿠는 뭔가 자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남보쿠는 스님이 되기보다는 관상가가 되기로 뜻을 세우고 험난한 여행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남보쿠가 관상학에 뜻을 두게 된 것은 21살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의 전신의 상을 배우기 위해 3년간 이발소에서 일하며 두상과 면상을 공부했고 목욕탕에 때밀이를 하며 몸의 상을 공부했고 죽은 사람의 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3년간 화장터 인부로 일하며 뼈와 골격을 공부했습니다. 따라서 남보쿠의 뛰어난 관상학은 그 당시에 얻은 고통스러운 수업의 성과로 짐작됩니다. 남보쿠는 단식과 폭포 수련 등의 어려운 고행을 시작합니다. 그 고행의 결과 사람의 운명은 식에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를 존경하는 제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고 황실의 사랑을 받아 종호 위에 벼슬도 받게 됩니다. 남보쿠 자신의 관상은 보잘것 없었습니다. 키는 작고 얼굴은 답답하고 비좁아 대범치 않으며 입은 작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고 인당은 좁고 눈썹은 엷었습니다. 코는 낮으며 광대뼈는 붉어지고 이빨은 짧고 가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본인이 기록한 것입니다. 보기 드문 빈상이었지만 사람의 운명은 식에 있다는 큰 깨달음에 따라 매일 보리 한 옷방과 채소 한 가지로 음식을 절제하고 쌀로 된 것은 떡이라도 먹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 결과 말년에는 가옥과 7채 창고를 가진 부자가 되었습니다. 남보쿠는 1757년에 태어나 그 당시로는 비교적 장수에 속하는 7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신의 운명은 먹는 음식으로 결정된다. 질문. 스승님은 관상의 대가이십니다. 관상은 타고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먹는 음식이 관상을 바꾼다고 하십니다. 이는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답. 관상을 타고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물 중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듯이 관상도 그러합니다. 그 사람이 매일 먹는 식사의 양에 따라 그 사람의 부와 명예와 수명, 그리고 미래의 운명까지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힘든 육체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육체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노동의 내용에 따라 식사량의 정량이 정해져 있고 신체의 크기나 노동의 강약에 따라서도 식사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젊거나 많음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가 매일 섭취하는 식사량의 다소에 따라 운명의 기륭이 결정됩니다. 옛날 선인들의 격언 중에 하늘에 녹이 없는 사람은 출생하지 않으며 땅에 뿌리 없는 풀은 돋아나지도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사람은 누구라도 하늘에서 주어진 일정한 식사량이 있다는 뜻입니다. 일정 양의 식사량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30년에 걸쳐 과식하고 폭식하는 사람은 30세를 살고 100년에 걸쳐 절제하여 소식하는 사람은 100세를 산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욕심을 내어 먹는 사람은 하늘의 법칙을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면 음식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존재하는 곳에는 반드시 음식이 있고 먹을 것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습니다. 인간의 기륭은 모두 음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두려워해야 할 것도 음식이요 신중해야 할 것도 음식입니다. 식사량이 적은 사람은 관상학적으로 불길한 관상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운세가 좋습니다. 나름대로 축복받는 인생을 보내며 젊어서 죽는 법이 없는데 이런 사람은 말년에도 길한 법입니다. 식탐이 심하고 지나치게 많이 먹어 과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관상학적으로 길상을 가지고 태어났다 해도 젊어서부터 몸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뱃속을 8알만 채우면 의사가 필요 없다. 질문. 스승님의 가르침대로 소식을 실천하고 있지만 좋은 것을 골라 먹는 미식가이기도 합니다. 소식을 하면 미식도 괜찮은지 가르침을 주십시오. 대답. 하루 3끼 식사를 항상 대식하거나 폭식하는 사람은 관상이 길상이라 하더라도 운세가 일정치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더욱 공궁에 빠지고 부자라 하더라도 가세가 기울게 됩니다. 관상이 흉한 데다가 폭식까지 하면 죽고 난 후에 들어갈 관도 못 구할 정도로 가세가 기운다는 사실을 각오해야 됩니다. 중국 고서에 복팔분이면 무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뱃속을 항상 8알만 채우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폭식과 대식을 경계하는 말이니 꼭 명심해야 합니다. 미식 또한 과식이나 폭식과 다름이 없습니다. 3가지 모두 지나친 욕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맛있는 음식만 골라 먹는 사람은 비록 관상이 길하다 해도 운세는 흉합니다. 미식하는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부와 명예는 물론이거니와 집안 자체가 몰락하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미식을 하게 되면 뼈 빠지게 평생 고생만 하다가 자식에게 빚까지 남겨놓고 비참하게 죽는 법입니다. 제철에 나오는 음식을 진중하게 기다리지 않고 그 계절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기를 쓰고 즐겨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관상이 복상이라 해도 재산운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하물며 빈상인자가 이런 습관을 가지면 행방불명이 될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제철 음식이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숙이 덜 된 것을 맨 처음 먹겠다고 식탐을 부리는 것은 지나친 욕심입니다. 무엇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그 마음을 삼가십시오. 여름에는 덥기 때문에 몸을 시원하게 하는 과일과 채소가 좋고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하는 곡물이 사람의 몸의 제격입니다. 식탐을 버리고 자연의 법칙을 겸허히 따르십시오. 논어에는 공자의 음식관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공자의 불가식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음식이 갖는 본래 빛을 잃으면 먹지 않는다. 둘째, 집에서 만들지 않은 음식은 먹지 않는다. 셋째, 제철에 난 것이 아니면 먹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대학자인 공자다운 식생활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곡식과 채소처럼 검소한 음식을 먹는 것을 조식이라 부릅니다. 항상 자기의 생활 수준보다 낮은 정도의 조식을 실천하는 데 힘쓰십시오. 관상이 빈상이라 해도 언젠가는 재산을 모으고 늙어서는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되며 질병 없이 천수를 누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조식을 실천하여 장수를 누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의복도 식사도 흐트러진다. 질문. 스승님, 저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식을 실천하고 있지만 외관에 많이 신경이 쓰입니다. 옷과 장식이 훌륭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대답. 옷차림이 화려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식사가 무절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겉보기와는 정반대로 외관만을 꾸미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보여주는 것에 모든 관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모든 힘을 쓰는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행복해질 수도 없고 결국 말년의 모든 것을 잃기 마련입니다. 옷과 장식이 훌륭한 것과 검소하고 깨끗한 외관을 엄격히 구분하십시오. 식사를 엄격하게 절제하는 그 마음이 절제되고 검소한 외관을 만듭니다. 그러나 식사를 절제하면서도 외관상의 거칠에만 신경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마음이 아직 덜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귀인에게는 식이 있고 소인에게는 식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인품이 훌륭한 귀인은 식사도 규칙적이고 소식하는 데 반해 인품이 천한 소인은 대부분 불규칙하게 먹고 폭식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귀인은 음식을 통해 천명을 얻고 소인은 음식을 통해 병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식을 실천하면 천한 태생이든 흉한 관상이든 스스로 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식하는 사람이라 해도 소인이 있고 귀인이 있습니다. 옷과 장식이 화려한 사람이라 해도 소인이 있고 귀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식하면서 항상 외관이 검소하고 깨끗한 사람 중에 소인은 없는 법입니다. 평생 먹을 음식을 100년에 나누어 먹으면 100년을 산다. 질문. 스승님, 저는 어릴 때 일찍 죽을 관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50이 되었습니다. 관상이 틀린 것입니까? 대답. 50 전에 죽을 관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절제하여 소식하면 반드시 장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이를 방제라고 부릅니다. 재앙으로 인한 불운을 이르는 말로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는 하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덕을 쌓은 사람만이 하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본래 음식을 근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절제하여 소식을 실천하면 병에 걸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앙으로 인한 불운인 방제의 경우는 다릅니다. 방제에 걸린 사람에게는 약이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식하는 사람은 밥그릇을 줄여 천지에 바치고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었기 때문에 하늘의 덕을 쌓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방제가 있다 해도 죽는 법이 없습니다. 나는 이와 같은 사람의 관상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50세 이상의 사람이 큰 병에 걸렸을 때는 위험합니다. 장수의 관상에다 혈색이 좋다 하더라도 항상 식탐을 부려 대식하는 사람은 더 위험합니다. 수명은 남아있어도 그 사람이 일생 동안 먹을 식량을 다 소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명이 길고 짧은 것은 사람의 인상과 골상으로만 판단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그 사람이 평소 어떤 식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면 백발백중 틀리는 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관상을 볼 때에는 먼저 식사에 관한 것을 질문해야 하는 법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나올 때에는 반드시 평생 먹을 양만큼의 식복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식하고 폭식하면 수명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먹을 양을 30년 만에 다 먹으면 30을 살고 100년 동안 나누어 먹으면 100년을 살게 됩니다. 그대는 일찍 죽을 관상을 가졌는데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소식으로 건강이 좋아졌다는 이유와 함께 그 남은 식량을 남에게 베풀어 하늘의 덕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적선지가 필류여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에게 적선하면 집안에 반드시 경사로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대가 소식을 실천한 것은 남에게 베푼 것이고 하늘의 덕을 쌓은 것이므로 천수를 누릴 것입니다. 돈을 소홀히 하면 돈에게서 버림받는다. 질문. 스승님, 저는 소식을 실천하면서 돈도 많이 버는 축에 속합니다. 그런데도 돈이 모이지 않는데 어떤 연유입니까? 대답. 복상을 가진 자라도 금전을 함부로 취급하는 자는 반드시 재산을 잃는 법입니다. 사마라고 불리는 금은동의 세 가지는 집안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도구입니다. 세 발 달린 솥에서 각자 한 발씩의 구실을 하며 솥을 떠받칩니다. 따라서 금이 귀하다고 은을 소홀히 할 수 없고 돈이 흔하다고 함부로 다루면 큰 화가 닥칩니다. 사마인 금운동 중에서 하나라도 부족하면 집의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지 않는 것과 같이 국가의 경제활동도 정지하고 마는 법입니다. 가령 만냥에서 한 냥만 부족해도 그 돈이 만냥으로 통용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한 냥이라 할지라도 그 덕은 만냥과 같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세상과 사람을 위해서 매일 밤낮으로 천하를 돌고 도는 법입니다. 돈은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듯이 세상을 어루만집니다. 따라서 작은 돈을 소홀히 하는 자는 부모의 은혜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와 같아서 언젠가는 돈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돈이라는 것은 사람과 같이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소홀히 대하면 사람이 도망가듯이 돈도 다른 사람에게로 도망갑니다. 작은 돈을 소중히 대하면 자기를 잘 돌보아 주기를 기대하며 많은 돈이 그 사람에게 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돈을 버는 일입니다. 저작거리에 나가면 누구나 한 푼이나마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어려운 일이 돈을 모으는 일이며 가장 어려운 일이 그 돈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절제하지 않는 자는 절대 돈을 모을 수 없고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재화를 모으려는 사람은 항상 적은 돈이라도 군주와 같이 존경하고 한 냥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돈을 지불할 때에는 마음속으로부터 이 돈이 다른 곳에서 귀하게 쓰이길 바라는 존경의 마음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면 빈궁한 빈상이라도 많은 재화를 모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아껴주고 존경하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찾아가기도 싫고 찾아가더라도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돈도 이와 똑같이 운행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지금 가난한 사람은 돈을 소홀히 취급한 사람입니다. 부자였다가 재산을 잃은 자도 거의 예외 없이 돈을 소홀히 취급한 사람입니다. 많은 돈을 가진 재산가들은 한 냥의 돈이라도 소홀히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적은 음식도 소중히 대하며 적은 돈도 존경하는 사람들입니다. 배부르게 먹는 것은 목숨의 관역에 활을 쏘는 일이다. 질문. 스승님께서는 계속해서 절제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곳간에 곡식이 가득합니다. 곡식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식솔들에게 충분히 먹지 못하게 하며 먹고 싶은 생각만 일어나기 때문에 큰 고통이고 형벌 아니겠습니까? 대답. 곳간의 음식을 마구 먹이면 식솔들이 방만해지는 법입니다. 몸이 먼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정신도 무너지는 법입니다. 정신이 무너지면 가세도 기울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농작물에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곡식이 쓰러지고 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엄청난 번개와 천둥에도 끄떡없는 나무가 있고 작은 번개에도 쓰러지는 나무가 있습니다. 영양분이 풍부한 땅에서 자란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습니다. 사방 천지에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밑으로 내리지 않고 옆으로 뻗는 법입니다. 그러나 척박한 곳에서 자라는 나무는 물과 영양분을 스스로 찾기 위해 땅속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립니다. 농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료를 절제하여 적게 주면 농작물이 더 많은 영양분을 찾기 위해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농작물은 비록 크기가 작다 해도 알찬 것이며 많은 영양분을 갖게 됩니다. 산소 깊은 곳에 자라는 산삼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산소 깊은 곳에서 향기를 발하는 송이버섯 또한 그래서 영험한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절제함이 없이 대식하고 폭식하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영양분이 많은 땅에 자라는 나무나 비료를 많이 준 농작물과 같이 힘든 상황이 되면 쉽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사람도 검소한 조식으로 소식을 실천하면 장수하는 관상으로 변하는 법입니다. 이런 세상의 이치를 무시하고 대식하고 폭식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관역으로 해서 활을 쏘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모두 마음이 미천한 탓입니다. 지나친 것은 모자람만 못한 법입니다. 세상에는 귀한 사람이 적고 미천한 사람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미천한 사람들은 배고픔을 채우고 혀를 즐겁게 하는 수단으로만 음식을 생각합니다. 이것을 인면수신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있으나 몸은 짐승과 같다는 뜻입니다. 4발 달린 짐승은 이리저리 쏘다니면서 허겁지겁 먹는 일만을 즐거움으로 삼기 마련입니다. 사람도 이와 같다면 인면수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부자가 적고 가난한 사람이 많은 것도 이와 똑같은 이유입니다. 밥그릇의 크기를 줄일수록 부와 장수의 크기는 늘어난다. 질문. 스승님, 저는 육체노동은 별로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먹는 것만은 대식하고 폭식합니다. 아직까지 식사의 양을 정하지 못해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밥그릇을 조금 작은 것으로 바꾸고 매일 2끼만 먹으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3년 동안 실행하면 부와 장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대답. 밥그릇의 크기는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 다릅니다. 도시에 사느냐 농촌에 사느냐에 따라 또한 다릅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은 육체노동보다는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작은 밥그릇을 사용하고 농촌에 사는 사람은 항상 몸을 움직이는 육체노동에 종사하기 때문에 큰 밥그릇을 사용해야 합니다. 신분이 높은 귀인은 큰 밥그릇을 사용하지 않으며 신분이 낮고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자는 작은 밥그릇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밥그릇의 크기는 하늘이 그 사람의 신분에 맞게 내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밥그릇을 천목이라고 부릅니다. 봉황이 물만 먹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이 내려준 밥그릇의 크기를 줄일수록 부와 장수의 크기는 늘어날 것입니다. 밥그릇의 크기를 줄인다고 당장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밥그릇의 크기를 줄인다는 것은 절제함으로써 하늘의 이치에 따르겠다는 고백과 같습니다. 고백한 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나는 그것을 3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3년을 실행하면 마음이 충분히 가라앉아 안정을 이룹니다. 3년이 지나면 그것이 몸과 마음의 깊이 각인되어 흔들림 없는 지표가 됩니다. 그 순간부터 부와 명예가 따라옵니다. 그 순간부터 부와 명예가 따라오지 않아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부와 명예가 따라오지 않아도 흔들림 없는 마음의 평화가 온다면 부와 명예가 뭐 그리 중하겠습니까? 그러나 저의 이런 뜻을 아는 제자는 흔치 않습니다. 남은 인생을 절제하면 수명을 10년 더 연장시킬 수 있다. 질문. 스승님, 저는 천천히 늙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몸을 절제하여 잘 다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먹는 일에 절제하여 정신을 엄중히 하면 하늘이 내려준 수명인 천수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대답. 사람의 수명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명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대에게 1년 정도의 여명이 남아있다고 하면 그대는 1년 정도 절제하여 수명을 1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명을 매년 늘려 10년을 하면 또 다른 10년을 더 살 수 있게 되는 법입니다. 하늘은 그대의 절제함에 따라 수명을 늘려줍니다. 하늘은 그대의 절제함에 따라 재산과 명예를 늘려줍니다.
이것이 만물의 원리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복록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복록수는 누구나 가지고 태어납니다. 또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식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식욕이란 하늘이 내려준 음식의 양을 말합니다. 위로는 임금으로부터 아래로는 낮은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 신분에 알맞은 식욕이 있습니다. 대략 하루에 3에서 5호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처럼 정해진 음식을 얼마 동안 나눠 먹느냐에 따라 수명이 정해집니다. 적게 먹을수록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이 바로 그 이치입니다. 이 식욕에 정해진 양의 욕심을 내면 복록수가 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에 탐욕을 부려 대식하는 자는 입진 출세도 하지 못하고 목숨도 짧은 법입니다. 결국 복록을 유지하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일, 그러니까 부와 명예를 유지하고 장수하는 일은 먹는 음식을 절제하여 소식하는 것이 유일한 방책입니다. 이 원리를 깨달은 자라도 실행에 옮기는 자는 흔치 않습니다. 오늘 설의 책방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책은 미즈노 남보쿠 지음, 체지노 옹김, 사이몬 북스 출판, 소식은 어떻게 부와 장수를 불러오는가 라는 부제가 붙은 소식주의자입니다. 불운의 관상을 타고났으나 1년 동안 보리와 콩만으로 식사하여 일본 최고의 관상학자가 된 저자는 인간의 장수와 성공의 열쇠는 음식을 적게 먹는 것, 즉 소식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현대의학과 영양학에서 건강의 필수 비결로 강조하는 소식을 200여 년 전에 관상학자가 운명을 바꾸는 생활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흥미로운 책입니다. 맛있는 음식과 그 음식을 함께할 좋은 사람들이 넘쳐나는 풍족한 시대, 적게 먹는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은 일이지만 하루 한 끼만이라도 식사하는 양을 조금 줄여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 성공적인 인생을 항상 응원합니다. 세상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당신이 최고입니다.